이 소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제 24시간, 적어도 18시간 이상의 시간을 냉장실에서 보내고 온 반죽인데요. 어제의 반죽 상태보다 발효가 조금 더 돼 있거든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발효가 발효실에서만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보통 4도씨 이상부터는 조금씩 발효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발효하는 거 안에서 리타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약간 발효 시간을 늘린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오버나이트법으로 이용해 갖고 이렇게 반죽을 장시간 동안 발효를 하게 되면 글루텐 조직이 촘촘한 거예요. 그러니까 글루텐의 탄성이 완만하게 커지다 보니까 모양이 변화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약간은 컨트롤할 수 있다. 그리고 쿠프를 냈을 때 쿠프가 잘 터지게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일단 이렇게 통해서 나오면 적어도 15분에서 20분 정도는 상온에서 그대로 놔두셔야 돼요. 뚜껑을 꼭 덮어주시고. 이거는 지금 뭐냐면 발효도 아니고 해동도 아니고 이건 템퍼링이라고 해요. 지금 하는 거는 온도를 약간 끌어올려줘서 이 제품에 가지고 있는 안정성을 복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부터 15분 정도는 상온에 그대로 놔뒀다가 작업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븐은 지금부터 예열을 충분하게 해주신 상태로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덧가루를 이용하셔가지고 바닥에다가 살짝 뿌려놔 주세요. 자, 그래서 조금 기다려 주시면은 약간 이제 손상 없이 떨어질 거예요. 자, 위에다가 덧가루를 좀 뿌려 주시고요. 분할하기 전에 큰 것들만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돼요. 320에서 340의 풀바게트가 있고 그거를 반점해 갖고 구울 때는 보통 160g을 사용하거든요. 160g짜리로 오늘 분할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이거를 3등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짜투리가 좀 남았는데 완전 미니 바게트. 오케이. 이거 지금 성형하는 게 아니라 기본으로 만든다고 해야 되나? 요런 상태잖아요. 그러면 폭이 좁은 데가 있고 넓은 데가 있으면 넓은 쪽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닫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을 접는다는 개념으로 해서 당기시면서 쉐이핑을 할 건데 딱 덮어서 그냥 네모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끝을 약간 뾰족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일자빵 만드는 느낌?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당겨서 요런 느낌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밀가루를 좀 많이 도포해 주시고, 이거는 발효하는 게 아니니까 대충 놓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때 가스를 잘 빼주지 않으면 큰 버블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뺄 수 있는 가스들은 좀 빼주셔야 돼요. 자, 살짝 펴주세요. 살짝 펴주시고 저기 넓은 쪽 방향을 이용하셔서 자, 한번 대충 접고 반대쪽도 해서 너무 많은 텐션을 여기다가 텐션을 주란 얘기는 뭐냐면 너무 세게 잡아서 안에 있는 버블들, 그러니까 발효되어 있는 버블들을 깨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모양만 살짝 잡아주시면은 이따가 쉐이핑 할 때 엄청 도움이 돼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4개가 남았는데 얘네들은 조금 다른 성형법을 좀 하고 싶어요. 지금부터는 이제 좁은 쪽을 향해서 말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보다는 조금 더 작은 형태의 롤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요거는 끝의 쉐이프를 날카롭게 하지 않고 이 상태로 마무리를 할 거예요. 덧가루 살짝 뿌려주시고, 자, 이 상태로 25분간만 놔두신 다음에 작업을 하시면 돼요. 이제 25분의 벤치 타이밍이 끝나고 나면 가스를 많이 빼지 마시고 원하는 길이에 3분의 2 지점까지를 펴주시는 거예요. 덧가루 많이 사용하실 필요는 없는데 한 번에 많이 누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 번 나눠서 누른다라는 개념으로 눌러주시는 거예요. 바닥에 덧가루가 있어야 펴져 나가요, 얘네들이. 자,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한 1.5배 정도 늘려주시면 되고, 기본적인 바게트는 손가락 하나의 마디에 어떤 공간을 만들어 주듯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코어를 만들어주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반대쪽도 동일하게 작업을 하셔도 되고 아니시면은 넘기신 다음에 제품을 아까 코어링을 만들어준 상태에서 넘겨서 마무리를 이 손날로 이때도 마찬가지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서 마감을 해주시면은 이 안에는 지금 코어가 잡혀 있는 상태인 거예요. 자, 이 상태로 돌려서 깔끔하게 마감을 이중으로 해주시면은 터지지 않는 모양을 만들 수 있고, 지금 공간에 코어가 잡혀 있다 보니까 이거를 평탄화 작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굴린다라는 개념으로 하시는 거예요. 굴린다라는 개념. 그래서 한쪽이 혹시라도 많이 부푼 데가 있다면 만져보시면서 어디가 좀 더 균일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돼요. 이 상태로 놓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프 사이즈 바게트의 정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작업을 해볼게요. 자, 펴주신 다음에 코어를 말 때는 손을 넣으셔서 안에다가 한번 찝으시고 또 반대쪽에다가도 찝으시고 찝고를 그러니까 이 안에 지금 버블 같은 공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오늘 요거는 살짝 이제 공간을 조금 더 가운데로 눌러주시고 초콜릿 스틱을 이용해서 안에다가 제가 해보니까 이 6개가 들어가야 제일 맛있더라고. 그래서 이 상태로 김밥 말듯이 넘겨주시면서 이 서브의 끝자람들을 서로 이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끝이 터질 수 있어. 끝이 좀 터질 수 있어서 한 번 더 꼼꼼하게 마감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끝에를 완벽하게 봉합을 해주셔야 이걸 굽는 과정에서 터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후프를 내실 때 포인트는 8mm 밑으로 더 들어가시면 안 돼요. 거의 겉면을 긁어낸다라는 느낌이고 45도의 각도를 유지하신 다음에 선을 그어주셔야 돼요. 45도 기준 잡으시고 45도 확인하신 다음에 빠르게 하실 필요 없고요. 천천히 그어주시면 돼요.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3번 정도 나눠서 넣나 그러면은 대각선 각도로 이용하셔가지고 1번, 2번, 3번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우리가 오늘 만드는 제품은 더 이상 여기서 발효를 하지 않을 거거든요. 스팀을 주기 위해서 맥반석에다가 물을 부을 거예요. 자, 빵을 먼저 넣어주시고 물을 꺼주시고 4분간만 잠깐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컨벡션으로 나온 제품은 이렇게 2제품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데크를 이용해서 구웠고요. 윗불은 265도, 아랫불은 235도에서 30도의 갭 차이를 주고 21분 정도의 시간으로 구워냈습니다. 스팀은 초반에 6초를 줬고 6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댐퍼라고 해서 수증기를 빼내는 배기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잘만 따라와 주시면 누구나 말도 안 되는 이런 퀄리티의 제품을 만드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소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와, 스팀을 진짜 잘 줘야지 이 얇은 크러스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간 제품이 요건데 안에 한번 기공을 한번 보여드릴 수 있게끔 한번 따볼게요. 기공 보이시죠, 여러분? 은은하게 퍼지는 초콜릿 향이 정말 좋거든요, 지금 이 제품이. 다음에 얘를 한번 따보겠습니다. 이거는 자, 여러분들 이거 보이시나요? 아마 이거 뺑오 쇼콜라와 바게트의 만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먹어볼게요. 와, 엄청나. 제가 봤을 때 요즘에 이것도 핫하게 뜰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요거 괜찮은데 요거 유니온 트리아드 한번 만들어 달라고 그럴까?
저는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맛있는 디저트 정보, 바게트를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 베이켓의 항신호동 페이스트리 셰프 버나드 송이었습니다. 이거 진짜 한번 꼭 따라해 보세요. 너무너무 괜찮습니다.